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아까 뭐였죠? A는 앞서 말했지만은 갑자기 한병장이랑 차일병이랑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었죠. 뭐 결혼은 어떠니까 뭐 결혼 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 B의 내용 부분은 이제 그 나가 이제 그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노인을 등장을 하면서 노인의 상태를 이제 약간 서술한 거죠. 바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면은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그리고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A는 일단 회상 장면을 삽입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이한테 지금 옛날 얘기를 하면서 한병장과의 대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긴, 대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회상 장면은 맞는 것 같은데, B가 좀 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지금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의 외연을 갖는 것인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B 부분을 객관적으로 한번 서술해 볼게요. 지금 노인은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는 뭐 객관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지친 모습이긴 하나 이렇게 물 운동 쪽으로 가고 있다. 뭐 놓여진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주관적인 표현이죠, 되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감정이 서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인 전달하고 있다,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건 행위적인 것만 표현하는 겁니다. 행위. 노인이 놓고 있다, 노인이 이렇게 가고 있다, 노인은 저 물건을 저렇게 놓았다, 노인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 이렇게 서술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서술해서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 거지. 왜냐면 인물들이 처한 상황도 아니고, 왜냐면 노인 환자거든요. 노인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는 차라리 A만 해당됩니다. A는 볼까요? A는 계속 대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B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는 어쨌든 뭐 A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B에서는 확실히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아니고요.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구어체를 활용했죠. 왜냐면은 지금 A 부분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그 윗부분까지 보신다면은 A는 나가 남이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남이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랬어 저랬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병장이 이렇게 말했어. 나는 언제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구어체를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구어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쌍따옴표, 이렇게 대화 내용, 말하는 내용, 이거를 활용해서 경험한 사실을 남이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B 부분 볼까요?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은 맞는 거죠? 내린다, 놓여진다, 벌어진다 이러면서 현재형 시제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노인의 그 행동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정답은 2번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공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병장이랑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A는 공간은 없었어요. 그럼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B까지 본다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공간에 대한 묘사가 있나요? 노인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있었겠지만 공간에 대한 묘사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뒤에 부분을 본다면 인물들의 외적 갈등, 제가 아까 외적 갈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외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심화되려면 노인과 최소한 말싸움은 있어야죠. 그죠? 외적 갈등은 아닙니다. 이거 둘 다 아닌 거죠. 그럼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했고, 이건 맞고요.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갈등 해소 과정. 갈등 해소 과정이 나오려면요. 적어도 노인이 뭔가를 발견한 걸 내가 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갈등 해소 과정이 되려면은 내가 기분이 편안해져야 돼요. 나 이제 편안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는데 어떻게 갈등 해소가 됐겠습니까? 내적 갈등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닌 거예요. A는 중심 인물의 말을 제시하고 맞았어요.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했대. 주변 인물이 노인인데 노인이 말이 있었나요? 여기서? 노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심지어 걔한테 말 거는 말도 없었어요. 인과관계를 드러나고 있다. 이것도 아닌 거죠. 결국 정답은 2번일 겁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풀어볼게요. 나는 일상을 번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1번이네요. 정답은. 1번 문학도 쉬웠네요. 잠깐 볼까요? 나머지도 볼게요. 나는 비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내가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이 아니라 동료들이라고 썼어요. 동료들. 전투 중인 여기 보면은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연대원들한테 지금 물을 주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곤란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전찰 비행에 발견되고 공격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적이 공격해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그냥 걱정하는 내용이 있었죠. 이 뒷부분 이쪽에 어딘가요? 이쪽인가요? 관통한 여기 보면은 십덕은 정말 아직 공격을 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뭐 전체 내용에선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제시된 부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귀환 후에 꿈꾸는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이거는 한병장 얘기였죠. 근데 결국 내용 일치불일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건 한병장이에요. 결혼 내용은. 결혼은 한병장이고 차일병은 아니었던 거죠.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낀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갑자기. 생동감을 느끼긴 했어요. 전장에서. 근데 나방을 보면서 그걸 느꼈잖아. 여기 보면은 나방이 생동감 없이는 방구도 뒀어. 나방들이 막 죽는 거에서 나는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저것 때문에 생동감을 느꼈나요? 그것도 아닐 뿐더러 현재에서는 남이 자체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지만 남이가 내 저거를 뭐랄까 이해해주고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남이랑 나는 전혀 다른 상태예요. 남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B가 이제 물건인데 중단될 것임을 예감했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왜냐면 이게 지금 중단될 것임을 예감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왜 이렇게 뭐 난리를 칩니까? 저 사람이 뭐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예감 안 했어요. 그런 예감 없었어요. 예감한 내용이 어디 적혀 있나요? 지금 쭉 볼까요 한번?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나타난다는 무료한 것에서 안정성이 툭하고 나의 생활을 혼일지 모를지 모른다.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못 견딜 것 같은 심정. 여기 지금 예감 이런 내용 없습니다. 현재. 결국 내용 불일치예요. 이것도 지금 일치불일치로 푸는 겁니다. 해법은 나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인 거죠. 1번일 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애매한 부분도 좀 있으니까. 나는
B의 정체와 노인이 B를 찾는 태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호기심 갖고 있죠. 제가 쳐놨죠. 아까 상관관계 여기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자, 나는 노인이 B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 써있죠. 바로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가치 있는 대상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이런 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이런 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정도 너무 쉬우니까. 자, 나는 자신과 A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A가 뭐였죠? 아까 모든 사물 차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는 거냐면 나라는 거는 A 대 B예요. 그리고 모든 사물, 모든 사람, 심지어 남이까지 나는 지금 반대되어 있는 거죠. 현재. 근데 뭐였어요?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은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여기 한번 제가 썼죠. 고독이라고 하면서. 그래, 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 내용도 그러니까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응? 나는 A로부터 소외된 상태. 아까 이건 맞고요. 노인은 B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 자, B를 상실한 상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뭔가를 상실한 그 상태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거는 노인이 지금 저걸 찾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잃어버린 물건. 그렇다면 잃어버린 건 뭡니까? 결국 상실한 거잖아요. 결국 5번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답이 아닌 것은 1번이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 중단될 것임을 예감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현재. 그렇죠. 그리고 25번 풀어볼게요. 25번은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 작품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감각이었죠. 감각적 표현으로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자학하는 데에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군. 웬 상징적 감각? 근데 우리 아까 봤어요. 후각. 과거의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후각이 뭐였죠? 냄새잖아요. 냄새라고 자각하는 데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딱 이 내용이 두 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자, 지울게요. 자, 그리고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이건 청각이죠. 청각은 뭐였죠?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청각을 듣고 밖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이 보기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인식 차이. 맞잖아요. 현재 보기와 상충하지 않잖아요. 보기도 참고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돌, 벌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체감하는 데에서 전장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군. 아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나방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 보기 부분에 그런 게 있나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시각을 통해서요. 입체 영화라는 부분은 시각적인 표현일 거 아니에요. 시각. 근데 그거를 심장에 맞닿았다고 하면서 아까 우리가 어땠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는 여기서 지금 생동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이 감각의 상태에서 극도로 정밀해져 있고 정밀해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흐릿했어요. 흐릿한 게 또렷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좋아지면 또렷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거죠. 현재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 부분도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답이다라는 근거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표현은
이해가 되시나요? 어,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일단 보고, 자, 다시 4번을 볼까요?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군. 자, 아까 내가 이상했던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지금 현실에 대한 체념을 나타내는 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 현실에 대한 체념이죠. 근데 지금 방향 감각 잃은 나방이 떼들 그거 부분 가볼게요.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에마저 느낄 듯한 비상한 감각. 거기서 생동감 없이는 저 유리창에 묻혀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라고 생각하면 나는 혼자서 방긋이 웃었어. 이 부분이 과연 그런 부분인가요? 현재 지금 현실에 대한 여기서 지금 내가 방긋 웃고 있는데 체념적 현실을 갖게 된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나요? 이 부분에 여긴 없다는 거죠.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나방이 떼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방안을 오락가락하는 데에서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번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군. 자, 보면 또한 여기 보면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사건을 주시하는 게 뭐야? 약간 노인 상태 주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인 주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노인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지금 방안을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번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와 위 내용이 다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복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